키스는 괜히에서 1회. 5년 고시생의 운명적 키스. 키스는 괜히에서 1회는 주인공 고다림의 짠내나는 현실을 비추며 그 막을 엽니다. 그녀는 5년째 노량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기 고시생입니다. 과거 면접에서 학벌과 편부모 가정환경을 운운하는 면접관의 모욕적인 언사에 큰 상처를 받은 후 필기시험은 통과하고도 면접 트라우마 때문에 번번이 최종 문턱에서 좌절해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뿐인 여동생이 먼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차마 5년째 고시생 언니로 참석할 수 없었던 다림은 동생의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짓말에 맞춰 결혼식 참석 대신 제주도로 도피성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드라마는 시작부터 M4 세대를 대변하는 듯한 주인공의 답답한 현실과 그로 인한 내면의 상처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애써 현실을 잊으려던 그녀의 제주도 여행은 시작부터 꼬여버립니다. 하필이면 그곳에서 더럽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 김정권과 우연히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심란한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시다 만취한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바다로 뛰어들려는 듯한 모습이 들어옵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절박함에 다림은 그를 구하겠다며 뒤에서 끌어안고 넘어지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완벽한 오해였습니다. 남자의 정체는 유능한 경영 컨설턴트 공지혁. 그는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지혁은 팔목을 다치게 되고 그는 만취해 잠든 다림에게 병원비를 떠넘긴 채 유유히 사라집니다. 다음 날 여행 경비를 병원비로 날리고 수중에 단돈 10,000원만 남은 다림은 기적처럼 호텔에서 지혁과 재회합니다. 병원비를 내놓으라며 쏘아붙이던 그 결정적인 순간 또다시 전 남자친구 정권이 나타나자 다급해진 다림은 지혁을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속여버립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공교롭게도 지혁이 제주도에 온 목적이 바로 스타 개발자인 김정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막힌 우연을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다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권이 참석하는 저녁 파티에 자신의 파트너로 동행해주는 대가로 병원비의 10배를 지불하겠다는 것. 동생 결혼 선물 하나 챙기지 못한 처지의 다림은 결국 이 아슬아슬한 계약 연애를 받아들입니다. 화려하게 변신한 두 사람은 완벽한 커플 연기를 펼치지만 정권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다림은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지혁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춥니다. 1회의 대미를 장식한 이 장면은 앙숙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한순간에 역전되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늘 가벼운 만남만 추구했던 지혁은 다림과의 예기치 못한 입맞춤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특별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늦었다는 듯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한 번만 더 하죠, 키스. 이 한마디는 짠내나는 고시생과 냉철한 컨설턴트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계약 연애가 걷잡을 수 없는 로맨스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하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2회. 엇갈린 운명, 충격의 면접 엔딩. 키스는 괜히에서 2회는 1회의 짜릿했던 키스. 그 이후의 격변을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전 남자친구 김정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고다림의 기습 키스는 오히려 공지혁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권이 스카우트건을 빌미로 다림을 협박하자 지혁은 주먹을 날리며 그녀를 구해내고는 저런 사람과는 어차피 일 안 한다며 쿨하게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림과의 키스로 가득 찼습니다. 가벼운 연애만 추구하던 그의 직진 고백은 거침없었고 두 사람은 곧바로 불같은 데이트를 거쳐 침대까지 직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속도감은 다소 당황스러울 정도였지만 그만큼 지혁이 다림에게 강렬하게 빠져들었음을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꿈은 지혁이 샤워하는 사이 다림이 쪽지 하나 없이 사라지면서 악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지만 다림이 그를 떠난 것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도피성 여행을 떠나왔던 제주도. 그 시각 서울에서는 그녀의 여동생 결혼식이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사채업자들의 등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동생 커플은 도주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쓰러지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지혁에게 마지막 인사도 건네지 못한 채 급히 서울로 돌아온 다림은 5년차 고시생이라는 무거운 짐에 더해 어머니의 수술비와 경매에 넘어간 집, 그리고
동생의 사채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고시를 포기하고 밤낮 없이 치킨 배달을 비롯한 각종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며 처절한 생존을 시작합니다. 한편 서울로 돌아온 공지영 역시 자신만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는 짧은 대화 속 단서만으로 다림을 찾아 헤매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치킨 배달부로 자신의 집에 온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 국내 1위 육아용품 기업 내추럴 베베의 회장인 아버지 공창호가 그를 호출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외도로 마음의 병을 얻은 아내, 즉 지역의 어머니를 기업 이미지 때문에 이혼시켜주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어머니를 이 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토록 거부했던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하라는 제안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복 누나 공지에는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으로 회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지역의 등장이 거슬렸던 그녀는 그를 실패하게 만들 요량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마더 TF팀이라는 골칫덩어리를 그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각자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두 사람. 빚을 감당할 길이 없던 다림은 가족 같은 친구 김선우에게 계약 아내이자 엄마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고 내추럴 베베의 육아맘 지원 프로젝트에 유부녀로 위장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외의 대미를 장식하는 충격적인 엔딩.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지역과 지원자로 그 앞에 선 유부녀 고다림.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를 최악의 상황에서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의 경악어린 표정은 앞으로 이들이 겪게 될 파란만장한 운명을 예고하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고전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의 계약 결혼과 사내 재회라는 필승 코드를 절묘하게 엮어낸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기막힌 오해와 역경을 딛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키스는 괜히에서 3회. 유부녀 거짓말과 수영장 로맨스. 3회는 두 주인공의 예측 불가능한 재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다림은 특유의 재치와 당당함으로 면접을 통과하며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공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은 연인의 결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의 강렬했던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던 차에 회사에서 다림을 마주하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림의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녀는 합격을 위해 6살 아이가 있고 남편도 있다는 치명적인 거짓말을 내뱉었고, 이를 들은 지역은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립니다. 옥상으로 그녀를 불러낸 지역은 남편이 있는데 왜 키스를 했냐며 분노와 배신감을 드러내고, 다림은 또다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걱정돼서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라는 지역의 외침은 그가 느꼈던 배신감의 깊이가 사실은 그녀를 향한 깊은 관심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사였습니다. 지역의 분노는 유치하지만 강렬한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림에게 퇴사하라고 종용하며 5일 동안 쉬지 않고 젖병 소독 테스트를 해야 하는 고강도 업무를 지시합니다. 키스가 뭐라고 이렇게 보복까지 해요? 라며 억울해하는 다림과 그런 그녀를 냉정하게 몰아붙이는 지역의 모습은 앙숙 케미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두 사람의 진심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경보에 지역은 근무 태만을 지적하러 갔던 것도 잊은 채 불길 속에 있을 다림을 걱정하며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다림을 발견하자마자 와락 끌어안는 그의 모습은 이성보다 본능이 앞선 행동이었으며 그가 여전히 다림을 깊이 마음에 두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가 떨어뜨린 핸드폰에 다림이 제주도에서 준 네잎클로버가 간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차갑게 굴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지역의 순정남 면모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다림은 지역이 회장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김선우를 남편으로 소개하는 무리수까지 두며 거짓말의 늪에 깊이 빠져듭니다. 한편 지역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고, 다림은 마더 TF팀이 6개월 시한부 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3회의 대미를 장식한 수영장 씬. 보고서 결제를 받기 위해 수영장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는 다림과 그런 그녀에게 매몰차게 보고서를 물속으로 던져버리는 지역. 보고서를 줍기 위해 물에 뛰어든 다림이 위험해지자 지역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해냅니다.
물에 젖은 채 서로를 응시하는 두 사람의 뜨거운 눈빛 교환은 숨막히는 텐션을 폭발시키며 앞으로 펼쳐질 격정적인 로맨스를 예고했습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3회는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따르면서도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여주인공의 절박함과 그런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끌리는 남주인공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장기용 배우의 차가움과 뜨거움을 오가는 눈빛 연기와 안은진 배우의 짠내나는 고군분투는 극의 몰입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유부녀라는 치명적인 거짓말 설정은 자칫 막장으로 흐를 수 있었지만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와 설득력 있는 연출 덕분에 오히려 긴장감 넘치는 로맨스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수영장 엔딩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과연 다림의 거짓말은 언제 들통날지, 그리고 지혁은 그녀를 향한 마음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다음 회가 미치도록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4회. 재벌 남주의 카드 플렉스 구원 엔딩. 이번 4회는 지난 엔딩의 수영장 사건 직후부터 긴박하게 이어졌습니다. 물에 젖어버린 보고서를 보며 밥줄이 끊길까 전전긍긍하는 고다림에게 공지혁 팀장은 종이 쪼가리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츤데레의 정석을 보여주었는데요. 심지어 26장의 방대한 보고서를 핵심만 요약해 5장으로 줄여주는 실질적인 능력의 면모까지 과시의 설렘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달달함도 잠시 집 앞에 들이닥친 빚쟁이들을 피해 두 사람은 좁은 장롱 속에 숨게 되는데 이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공유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묘한 기류는 보는 시청자마저 숨죽이게 만들었죠. 위기의 순간 등장한 선우가 다림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 행세를 하자 이를 지켜보는 지혁의 눈빛에서 씁쓸함과 질투가 동시에 느껴져 삼각관계의 텐션이 한층 쫄깃해졌습니다. 가짜 남편 소동 이후 지혁의 질투는 귀여운 유치함으로 변질되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다림에게 다시 사표를 내라며 신통을 부리는 모습은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남자의 투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는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림의 모친이 빗독촉 충격으로 다리가 부러져 입원하게 되고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혁에게 다림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장면은 꽤 묵직했습니다. 동생의 사채 빚 때문에 쫓기고 있다는 다림의 눈물 어린 고백에 지혁은 지난번의 키스 사건을 덮어주기로 하며 마더 TF팀을 잘 부탁한다는 말로 그녀를 위로합니다. 공감 능력 없던 재벌 팀장이 다림의 현실적인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 안으려는 변화가 시작된 이 포인트가 이번 회차의 감정적 전환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지의 견제로 시작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우당탕탕 대소동이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 직접 경품 게임에 참여하게 된 지혁과 다림이 부부 행세를 하며 다시 한번 입을 맞추게 되는 전개는 역시 로코는 이 맛이지 라는 탄성을 지르게 했는데요. 하지만 본 방송에서 기적이 시연 중 발생한 대형 방송 사고는 다림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상사에게 깨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흑기사처럼 나타나 모든 책임을 감싸주는 공지혁의 모습은 내 편이 필요한 모든 직장인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여자를 확실히 챙기는 지역의 직진 행보가 돋보인 명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엔딩은 그야말로 2000년대 로맨스 소설 감성을 제대로 소환했습니다. 퇴근길 납치된 다림을 구하기 위해 거친 추격전을 벌인 끝에 나타난 공지혁. 험악한 사채업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얼마면 됩니까? 카드 되나? 라고 묻는 그의 대사는 유치한 줄 알면서도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상평을 덧붙이자면 이 드라마는 재벌 남주와 가난한 여주라는 뻔한 클리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전공법으로 돌파한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자칫 오글거릴 수 있는 대사도 배우들의 찰떡같은 케미와 빠른 전개 덕분에 묘한 중독성을 발휘하네요. 지혁이 과연 다림의 빚을 모두 청산해주고 두 사람의 관계가 갑을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다음 회차가 미치도록 기다려지는 사회였습니다.